드디어 책이 도착했습니다. 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디야 출판사가 소아다리. 출판사 소아다리에서 이제 촉판본을 이제 이렇게 내는 게 이게 저기 뭐야 유행이 돼가지고 이렇게들 이제 많이 내는데 셰익스피어 뭐 햄릿 촉판본 당최 어떤 게 촉판본이요 이제 이런 거부터 논란이 될 수 있는 아주 옛날 텍스트는 그런데 요 이제 윤동주 거는 저기 뭐야 육필 원고를 이제 이렇게 모아 해가지고 1948년에 이제 처음으로 출간을 이제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요 판본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55년 건가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를 우리가 본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띠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벗겨가지고 그냥 책갈피로 이제 쓰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이 띠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돈이고요. 수작업을 일일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여러분 신간을 내실 때 내 책이 띠지를 입히는 책이냐 아니냐 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몇천 부를 팔 의지가 있다. 심지어 만부 단위까지 팔 의지가 있는 책에다 띠지를 두르지 처음에 딱 낼 때부터 요거는 그냥 재판소화 하면 뭐 아주 선전하는 거야. 재판 찍으면 선전하는 거야. 이런 거에는 띠지 두르지 않죠. 참고로 저의 독서 엑세이집은 띠지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네. 자, 그렇고 이거 이제 보시면은 나 잘 조용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왜 말하냐? 아, 여러분 여기 표지 그림을 김환기 화백이 그렸다고 돼 있네요. 김환기 화백. 표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언제 김환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생활인데 김환기의 부인인 김향안이 이상의 부인인 변동님입니다. 이름을 이제 바꿔서 그런데 자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우리 이제 그 일제시대 말기의 분위기가 나게끔 그렇게 돼 있네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고 출판사가 정음사입니다. 발을 정자에 소리 음자인데 정음사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세로 활자로 된 글자 크기 요만한 진짜 깨알 같은 그런 이제 북 디자인으로 도스옙스키 전집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해갖고 사전 반영인데 진짜로 이런 거 가지고 요렇게 가면서 읽어야 돼요. 요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옛날 번역 제가 학부 때만 해도 전작 그러니까 초기작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전부 다 읽으려면은 시중에 번역이 없었기 때문에 도스옙스키 초기작이나 마이너 작품들은 그 정음사 이제 판본으로 저희가 읽었었죠. 그러니까 막 한자도 많고 이랬는데 굉장히 고마운 이제 출판사였고 하늘과 바람과 이제 별과 시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윤동주의 학사모 쓴 사진과 그 유명한 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2월 20일. 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거를 읽었으면 그냥 입에 씨가 착착 달라붙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몇 개의 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화상입니다. 제가 요것을 찍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책이 도착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쓰시는데 이름 빼고 그 윤동주를 한번 따라해보겠다. 윤동주인 척하고 시를 한번 써보겠다. 보편적인 주제일 수도 있지만 남겨본다 해가지고 제목이 달리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관악산을 이제 크게 한번 이렇게 돌아가지고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서고 그 속에서 이제 나와 마주하는 겁니다. 두 명의 나가 있어요. 아직도 끝을 모르는 나와 이제는 시작점도 잊은 내가 마주섭니다. 두 명의 나가 모두 미워져 거울 앞을 떠나볼까 고민합니다. 숨을 고릅니다. 자, 이러고 이제 웃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만을 띄워볼까 생각하며 거울 앞을 떠납니다. 라고 이제 하는데요. 뭐라도 끼적여 보겠다, 끄적여 보겠다라는 그 생각 아주 좋고요. 이렇게 실천하셔서 너무 좋고 딱 보자마자 아 이것은 윤동주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처음에는 가엾어졌다가 나중에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그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속에 달, 구름, 하늘 이렇게 이제 그 자연의 모습들 또 그대로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변주를 주죠. 여기 2연에서는 가을이 있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나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리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제목을 달리기라 올리셨나요? 아무튼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시상의 전환, 나름대로의 발전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은 지 몇 년이요. 근데 우리가 참 여전히 이렇게 그의 시를 읽고 있고 좋아하고 한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 저세계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기분이 어떨지 그런 것도 한번 톱봐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쭉 넘겨 보니까 정말 이제 옛날식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슬픈 족속 이런 거 이거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제 또 다른 고향 이것도 좋잖아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서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쭉 가서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별에는 밤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이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초등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어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제가 이게 긴 시를 지금 여운 없이 빨리 읽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다 어릴 때 외우셨죠, 그죠? 저도 그렇고 막 외워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거울 앞에서 폼 잡으면서 이렇게 시를 동시가 아니라 시낭송 그런 것도 이제 해보고 했었는데 그 제가 링크해드린 TV문학관에 거기서 그 하인숙 역을 맡은 김미숙이라는 배우가 옛날에 시낭송집을 이제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시는 그런 목소리로 사실 이렇게 따사롭게 조금 이제 낭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제 취향대로 싹 읽어버렸는데 다시 읽으니까 10대 시절로 진짜 여고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우리 반에 그 이번 학기에 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시를 쓰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참 많이 쓰시지도 않고 매번 한 두세 편? 그때 그 도림천 연장만 조금 많이 올라오고 항상 이렇게 조금씩 쓰시는데 그 이번에는 노랗게 바른 사진을 만지다가 문득 이래서 제목이 이제 굉장히 좋고요. 어머니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이 어머니라는 뭐 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 묶으실 생각이 있으면 시집을 그쪽은 이렇게 딱 따로 빼가지고 요렇게 여기도 지금 이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께서 아주 사랑스러우던 줄을 몰라 눈시울을 실룩이시던 그런 때가 내게 있었음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사랑스러우던 요거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쓰던 날짜에 이렇게 X표 이렇게 중간에 줄을 그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윤동주를 조금 더 보면 뭐 시가 좋은 거는 우리가 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써볼까.
쭉 건너뛰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이제 가는데 확실히 몇 편만 읽어봐도 윤동주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 이런 수치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건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항상 그 까라마조프 수업하면서 이반 까라마조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맥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도 그 죄를 이제 감당을 못하는 게 맥베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글쎄요 역사명망은 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 너무나도 예민한 그 민감한 그런 이제 죄의식, 죄책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간도 좋죠.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쳐온 토끼처럼 들러리를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시들이 되게 좋은 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는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근데 이제 그 뚜르게네프라는 19세기 작가가 있는데, 뚜르게네프가, 거지라는 제목의 그 시를 하나 씁니다. 거기서 이제 웬 거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지한테 귀족, 그 중년의 귀족이 그 거지한테 거지가 돈을 달라고 이제 그 구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거지가 근데 그 중년이 그 아저씨가 이게 호주머니를 다 틀어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못 주게 되는데, 그런데도 거지는 괜찮다고 당신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벌써 돈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시가 있는데, 윤동주가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뚜르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제목의 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시가 되게 인상적인데,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봤는데 분명히 봤거든요. 봤는데 잘 안 찾아지네요. 근데 거기서 윤동주는 굉장히 시니컬하게 써요. 그 3명의 소년이 있는데 소년 너무 가난하고 막 찌질하고 막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자가 이제 윤동주인데 그 소년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뚱멀뚱 거리다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소년들이 거의 이 화자 서정조 자아를 무시하면서 그냥 이렇게 씩 지나가 버리는. 아이고 찾았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뚜르게네프의 언덕,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이러고 이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되게 불쌍한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다가,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녀들을 삼키었는가.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호주머니를 뒤집니다. 지가 시계, 손수건 다 있어요. 있을 거는. 근데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가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얘기나 하리라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근데 첫째 아이도 힐끔, 둘째 아이도 힐끔 그리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그냥 언덕을 넘어가 버렸어요.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그래서 그 러시아 작가, 진짜 대가 대접을 받는 러시아 작가 뚜르게네프보다도 이 젊은 청년 작가 윤동주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이 불행들 있죠. 가난, 뭐 질병, 장애 막 이런 것들, 그런 빈부의 차이라든지 뭐 계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시로 형상화할 때도 절대 화해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 갈등을, 이 모순을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적으로 훨씬 더 응축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 수업할 때도 이제 뚜르게네프를 하면은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 여기 동시가 여기 여러분 실려 있더라고요. 여기 굴뚝.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무얼 먹고 사나. 바로 옆에 있네. 무얼 먹고 사나. 굴뚝.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웬연기 대낮에 솟나. 감자를 굽는 개지 총각애들이 깜빡깜빡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꺼멓게 수출 바르고 옛 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에 살랑살랑 솟아 안에 감자 굽는 내. 너무나도 귀여운 시입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시라서 읽어드렸고 자 요거 이제 요즘 나온 시인데 좀 잘 팔리는 버전으로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근데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완전 동시예요. 동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드는 거. 네, 요렇게 이제 있을 거는 다 있고요. 여기 눈 감고 간다. 이건 우리가 동시가 말하자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동시적인 그런 이제 그 사파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별에는 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형식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전히 그의 시를 읽고 있고, 자, 요렇게 그림 하나 있죠. 이게 별에는 밤입니다.